네,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네,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값으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돼 이용자 차별이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지원금이 줄면서 법 시행 전보다 단말기 구매 부담이 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줄여서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네. 유통구조가 좀 잘못됐으니까 그걸 이제 바로잡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일 텐데 우선 왜 도입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호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구 고객?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동일한 출고가의 휴대전화를 예. 그 어떤 사람은 제 값을 다 주고 사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7, 80만 원, 1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으면서 싸게 사고 이런 구조를 좀 없애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그 이동통신사들이 아주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통신시장이 과열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이 가계통신비 인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이제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고 또 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 어떤 출고가를 좀 낮추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1년 전에 도입이 됐었고요. 네.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값이 이제 제각각으로 대리점마다 이제 네, 누구는 그렇습니다. 뭐 80만 원 다 주고 사고 누구는 네. 뭐 공짜로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예,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휴대전화 한 대당 27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뭐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오히려 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았었고요. 그때도 상한선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뀐 단통법에서 보면 그 보조금 상한선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정해주고요. 예. 거기에서 6개월마다 정부가 변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올해 4월부터는 이제 그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자 1년 동안 아까 시장을 좀 개혁한다는 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많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가계통신비가 좀 내려갔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그 그래픽 잠깐 보시면 단통법 이전에 그 한 사람당 평균 가입 요금이 4만 원 5천 원 정도였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단말기 가격하고 통신비 다 포함한 가격입니까? 아 이건 가입 요금 한 달에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이용 요금. 이용요금. 예. 아, 그렇군요. 네. 좀 뭐 떨어지는 효과는 있었군요. 가입요금은. 예,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통신비가 조금 내려갔다. 네. 그리고 시장 과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호구 고객, 네. 뭐 일부 고객들이 이제 그 호갱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실제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은 뭐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보조금이 줄면서 예. 네. 그 단말기 구매 비용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또 일부 소비자들은 예전에 단말기 가격, 그러니까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서 좀 차별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매장을 가나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잠시 그 소비자들 인터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드폰 가격이 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일정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다 똑같이 싸게 산다기보다는 다 똑같이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평가도 소비자들 있고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대리점을 가나 뭐 가격이 비슷하다 이런 믿음은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비슷한데 또 똑같이 비싸게 사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판매점은 어떻습니까? 판매점도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일선 판매점들을 쭉 둘러봤었는데요. 예. 그 가장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쪽이 이 일선 판매점들인데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 일선 매장을 가거나 그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발품을 팔면서 멀리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소규모 영세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대형 전자 매장을 가보니까 네. 그 폐업한 곳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대리점 그
임대 비용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직영점은 네. 늘어났는데 개인 판매점들이 많이 줄었군요. 예, 10%가량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 판매점은 이제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제 문을 많이 닫았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고 하는데요. 직영점들 같은 경우에는 요 틈을 이용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영점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통신 서비스만 가입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일반 개인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다 팔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의 가입자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느리고 그러면서 그 대리점에 그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또 늘렸던 거죠.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골목 상권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가 거대 자본을 통해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최근 그 국정감사에서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방통위원장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뭐 저도 지금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통신사 가입보다는 중고폰 유치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점과 일부 중소유통점의 큰 차이는 그 장려금 같은 거를 직영점에 좀 많이 주고 중소유통점에 적게 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선호 단말기를 직영점 위주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이제 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은 이제 3년 일몰제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 즉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이 보조금 관련된 법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을 지나 보니까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관련 사업자들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보조금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러면 연내에 새로운 어떤 보완책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최성준 위원장 그 인터뷰 앞서서 휴대전화 판매점 네. 그 상황을 사장인 인터뷰로 잘못 나간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